멈춰선 한강버스 얘기부터 해보죠. 네 분 모셨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작은 배로 승객들을 옮기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한강버스가 바닥에 멈춰 서 있고 작은 배로 승객 82명을 구조한 건데, 구자홍 부장님. 네. 이게 운항 재개 15일 만, 그러니까 보름 만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한강버스가 이게 순항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의 경우에는 그 한강버스 이렇게 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배가 운행하는 이 과정에 한강의 그 토사라든지 이물질이 있다 보니까 이 배에 걸려서 배가 움직이지를 못한 겁니다. 수심이 얕았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강버스가 운행하는 그 루트에 대한 어떤 수심이 확실하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고, 예. 저런 이제 깜깜한 밤에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승객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결국 작은 배에 옮겨서 이게 구조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이 한강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이 운행 노선의 이 수심까지도 꼼꼼하게 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개통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좀 준비가 돼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방금 보고 오신 그림이 박주민 의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SNS에 올린 그림이었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 없이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계속 운항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시민 한 명이 또는 시민 몇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겁니까? 오세훈 시장님, 결단해 주십시오. 네, 민주당은 어제 사고가 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SNS에 제보가 많이 올라왔나 봐요. 일단 박주민 의원이 받은 제보 내용에 따르면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사고 내용은 밤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수심이 얕은데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운행을 하다가 멈춰 서게 된 건데, 뭐 오늘 잠수부를 투입해가지고 원인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만, 제보 내용에 따르면 바로 어제 낮에도 동일한 사실상 그 유사한 자리에서 멈춰 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전혀 이제 오가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시민들은 굉장한 공포에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이게 수심이 낮은데 그걸 뭐 예측하지 못했다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작은 배로, 그러니까 또 안전이 담보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런 또 마무리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행정이 거칠다, 이런 부분을 좀 공세의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연일까요? 이틀 전에 김민석 총리가 한강버스 안전점검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일 관심은 안전이니까 저는 시와 관련된 것이라 특히 안전 부분은 우리가 좀 걱정도 되고 해남버스 수시로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방금 SNS로 제보를 받았다고 한 인물들이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 그리고 한강버스에 바로 그저께 다녀간 김민석 총리. 공통점이 뭐냐면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는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얼마 전에는 종묘를 방문해서 저격하기도 했지요. 개발을 막아야 한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한강버스 이야기까지. 이민찬 부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한강버스 운행하는데 안전이 최우선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강버스를 운행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종묘, 세운상가를 개발하지 말자는 것인가요? 그들을 방치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서울시장 정도에 나선다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대안은 없이 맹목적인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치적으로만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요, 민주당의 반대로 노들섬이 개발이 무산된 적이 있어요. 예. 당초 노들섬에는요, 오페라하우스를 지어서 서울에 랜드마크를 만들자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해서 무산됐고, 거기에 텃밭을 꾸려서 주말농장에
운영된 적이 있어요. 예. 그것이 과연 서울 도시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 행보였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 지금도 지적하고 싶은 건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어떤 서울이라는 우리의 도시, 수도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사업에서 비판만 목소리를 내는 건 민주당에도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민주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서 오직 오세훈 시장의 반대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다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취지의 보도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김민주 부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만 오히려 부각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제 생각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 사랑이 한두해 된 게 아니잖아요. 예. 지난번 시장 때도 그 세빛둥둥섬의 어떤 한강 띄우기, 한강 르네상스를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가상하나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아니면 자신만의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 한강버스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 때부터 굉장히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강에는 모래톱이라는 것이 있어서 수심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몇 년 전에 해군 함정이 한강에 들어왔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하고 한강버스를 강행한 거예요. 1,500억이나 들인 한강버스에서 오세훈 시장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마을버스를 지원하는 것에는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마을버스 운송조합하고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도 전시행정이 얼마만큼 조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운상가 그 종묘앞 그 개발은 필요하죠. 거기에 지금 오랫동안 토지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그 손해를 우리는 또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종묘 100m 앞에다가 40층짜리 빌딩을 세운다는 것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이나 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찬반이 있으니까 저는 유네스코 환경영향 평가를 서울시가 빨리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차기 서울시장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 부장님, 네. 근데 사실 이게 선제적인 대책 없이 여당에서 비판만 해서 오세훈 띄우기를 했다라는 게 좀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 여론조사를 해석하는 그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저렇게 여러 사람의 지지율을 단순히 비교하면 오세훈 시장이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권과 야권을 나눠서 지지율의 합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 시장과 나경원 의원의 합은 한 35% 정도 되고 네.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박주민 의원, 정원호 성동구청장 그리고 조국혁신당 대표 이런 분들의 지지율 합을 합해보면 이 40% 가까운 약 38% 정도 되거든요. 네. 만약 이 내년 그 서울시장 그 선거가 여야 1대1 구도로 치러진다라고 하면 오 시장이 현재는 이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앞서 있지만 1대1 구도가 형성이 됐을 때는 이 양쪽 지지층이 총 결집했을 때는 오 시장의 이 그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그러니까 해석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물론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지금 정해진 바가 없지만 아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